여러분, 드디어 제가 오늘부로 삼성 NX1을 은퇴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삼성 NX1 유저였던 레드미라주가 오늘부로 삼성 NX1을 은퇴를 시킵니다. 특히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삼성 NX1 그리고 1650S 렌즈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원핸드 짐벌 브랜드, 그리고 유튜브 조명, 거의 모든 콘텐츠가 여기에 있는 삼성 NX1과 1650S 렌즈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레드미라주의, 그리고 한 인간의 인생 카메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떤 카메라 때문에 삼성 NX1을 은퇴시키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파나소닉의 새로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S1이에요. 파나소닉 S1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S1을 사용해 본 결과 이제는 삼성 NX1을 은퇴시켜도 좋겠다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레드미라주가 삼성 NX1을 은퇴시킨 파나소닉 S1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 삼성 NX1의 후속으로 얼마 전 니콘 Z6를 눈여겨봤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니콘 Z6 같은 경우는 애플 프로레스 로우 펌웨어가 적용된 이후에 저는 고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진과 영상을 모두 만족시키는 바디가 바로 파나소닉 S1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파나소닉 S1의 스틸 이미지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최고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이상 DSLR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스틸 이미지 성능을 언급하는 게, 비교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많은 카메라 제조사들이 스틸 이미지 성능은 이제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틸 이미지 성능은 나중 본격 리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파나소닉 S1의 스틸 이미지 성능이 아니라 동영상 성능이 궁금하실 겁니다. 파나소닉 S1의 동영상 성능은 삼성 NX1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NX1 같은 경우는 1.5 크롭 센서를 탑재한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총 화소수는 2800만 화소예요. 그에 비해 S1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이죠.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 총 화소수는 약 2400만 화소입니다. 센서가 크면 클수록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고감도 노이즈 억제 능력이죠. 삼성 NX1이 아무리 동영상적으로 뛰어나다 라고 하더라도 센서의 한계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더욱더 센서가 큰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보통 고감도 노이즈 억제 능력이 더욱더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풀프레임 센서가 탑재된 만큼 1.5 크롭 바디의 NX1보다 S1은 더욱더 얕은 그리고 극단적인 아웃포커싱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동영상 스펙적인 부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NX1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 그리고 4둘령 8비트 H265 동영상 코덱으로 내장 SD카드로 동영상이 기록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NX1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GH5나 5S, 후지 X-T3의 10비트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리고 4K 60프레임, 최근 많은 분들이 스피드 램핑과 같은 편집법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24프레임보다 30프레임보다 60프레임으로 원본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NX1은 사실 이제는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S1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를 시켜 주더라고요. 자,
S1 같은 경우는 4K 최대 60프레임까지 내장 SD카드에 기록이 됩니다. 물론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1.5 크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장착한 2405 24mm가 4K 60프레임을 설정을 하면 36mm 정도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300만원이 안되는 바디 내에 4K 60프레임이 탑재, 풀프레임이 탑재되어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S1 같은 경우는 H265 그리고 HDR 영상을 선택을 하면은 내장 SD카드로 사둘령 10비트가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S1을 기대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추후 유료 라이센스 펌웨어를 통해서 422 10비트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22 10비트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브이로그입니다. 여러분들 S1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파나소닉 GH5, 5S에 장착되어 있던 브이로그 L이 아닙니다. 바리캠이나 에바1 같은 더욱더 상위 시네마 라인업에 탑재되던 14스탑의 브이로그가 곧 펌웨어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유료 펌웨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꼭 그 펌웨어까지 적용을 해서 14스탑의 S1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동영상 레코딩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모든 DSLR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내장 SD카드로 30분까지 동영상이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GH5, 5S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SD카드의 용량이 꽉 찰 때까지 동영상이 촬영되잖아요. S1 같은 경우도 그와 비슷합니다. S1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까지는 SD카드 용량이 꽉 찰 때까지 동영상을 오랫동안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4K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30분 락이 걸려 있더라고요. 하지만 4K 60프레임을 30분 동안 연속으로 촬영할 일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손떨림 방지 기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X1 같은 경우는 바디 내장 손떨림 방지 기능은 탑재되지 않고 렌즈 자체에만 손떨림 방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디 내장 오축 손떨림 방지를 자랑하는 타사의 미러리스 카메라들보다는 당연히 손떨림 방지 기능이 떨어져요. 핸드헬드 촬영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S1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본 DSLR 미러리스 카메라를 통틀어서 이 정도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뛰어난 카메라는 S1이 처음이었어요. 조금 거짓말 못해서 105mm 이건 우습고요. 70에 200 같은 경우도 핸드헬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만큼 너무나도 심하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장 손떨림 방지 기능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 다음은 후면 LCD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삼성 NX1을 사랑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후면 LCD 때문이었어요. 굉장히 밝고 그리고 낮에도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S1 같은 경우도 뭐 파나소닉 GH5도 그렇고 5S도 그렇고 후면 LCD 퀄리티는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S1 같은 경우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낮에도 상당히 잘 보이고 그리고 뷰파인더 이 부분은 파나소닉이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카메라를 켜고 뷰파인더를 봐보세요.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고 약간 3D 같은 착각이 들 만큼 뷰파인더는 정말 선명하고 그리고 고해상도가 탑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내장 오디오 프리앰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무리 삼성 NX1을 사랑하던 저도 포기했던 그리고 구원이 불가능했던 부분이죠. NX1 같은 경우는 내장 오디오 프리앰프가 성능이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S1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마이크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소니와 비교해도 큰 손색 없는
어떤 마이크를 장착하더라도 그 마이크의 성능을 100% 수음할 수 있는 준수한 성능의 내장 오디오 프리앰프가 탑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파나소닉 S1의 동영상적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S1의 단점, 그리고 아직 NX1을 능가하지 못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공평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동영상 오토포커스입니다. 파나소닉 S1이 공개되고 그리고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동영상 오토포커스일 겁니다. 그 이유가 GH5나 5S 같은 경우가 삼성 NX1, 소니 α7 M3, 니콘 Z6, 그리고 캐논의 듀얼 픽셀 AF보다 동영상 오토포커스 성능이 다소 낮았던 건 사실이고 중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S1 같은 경우도 GH5와 5S와 동일한 콘트라스트 AF 방식을 탑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S1 같은 경우는 AI 그리고 딥러닝 방식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GH5나 5S를 사용해 본 바로는 S1이 조금 더 정확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영상 오토포커스 성능을 보여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항상 해외 리뷰처럼 S1의 50mm 1.4나 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오토포커스만을 사용하냐? 그거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 NX1을 사용할 때도 소니 α7 M3를 사용할 때도 특히 짐벌을 사용할 때 주로 광각 렌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35mm 이상 줌을 당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 광각이라면은 여러분들 GH5, 5S 동영상 오토포커스 못 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항상 1.4나 1.2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오토포커스를 쓰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오토포커스 성능은 S1이 아무리 장점이 많더라도 삼성 NX1 또는 타사의 바디를 초월한다 라고는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장점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이면은 저는 충분히 쓸 수 있겠다 타협을 하고 S1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동영상의 선회도입니다. 파나소닉 S1이 아무리 최신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비교해 본 결과 5년 전에 출시된 삼성 NX1의 1.5 크롭 2800만화소 풀픽셀 리드아웃의 동영상 선회도를 능가하진 못하더라고요.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5년 전에 출시된 이 국산 카메라가 지금은 단종되고 삼성이 카메라 사업을 너무 빨리 철수한 것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절대로 S1이 삼성 NX1의 동영상 선회도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동영상 오토포커스처럼 S1의 장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의 선회도는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하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드미라주의 새로운 동영상 머신인 그리고 삼성 NX1을 은퇴시킬 수 있었던 파나소닉 S1의 첫 번째 리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S1의 프리뷰입니다. 파나소닉 S1의 본격적인 리뷰는 차차 제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유튜브 1인 미디어용 영상 촬영 액세서리 그리고 지윤테크 짐벌이 메인 콘텐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메인 콘텐츠에 파나소닉 S1도 자리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단점 존재합니다. 크고 무거워요. 그리고 동영상 오토포커스 성능 삼성 NX1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선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틸 이미지 성능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동영상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면서 4K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1.5 크롭이 되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4둘령 8비트로 내장 SD카드에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프레임 같은 경우는 H265 동영상 코덱을 사용하면 내장 SD카드에 그대로 4둘령 10비트로 기록이 가능하면서 추후 유료 라이센스 펌웨어를 적용을 하면 422 10비트가 지원이 되고
브이로그 L이 아닌 14스탑의 브이로그가 탑재가 되는 점, 정말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오늘 파나소닉 S1의 첫 번째 프리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번 크레인3 랩이 인천공항에 입항이 되었습니다. 크레인3 랩의 언박싱과 S1의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